태풍 바비가 강력한 세력으로 북상 중입니다. 제주에 이어 호남 지방에 태풍의 직접 영향권을 들면서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자세한 태풍 전망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역대급 태풍 바비가 북상 중입니다. 현재의 정확한 위치와 또 앞으로의 진로가 변동될 가능성까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현재 태풍 바비는 제주 북서쪽 해상, 그러니까 이 제주도를 지나서 전남 해상에 진입을 했습니다. 중심 기압은 945헥토파스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5m가 로 이제 강풍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에서 정해놓은 이 태풍 강도 분류 기준에 따르면 매우 강한 단계로 두 번째로 강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이 강풍 반경은 이 300km가 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북상 속도는 어제 내놓은 전망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조금 뒤 오후 6시쯤이면 이 전남 진도 부근에 태풍이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 9시쯤에는 이 목포를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정 무렵에는 이 태풍이 충청 서해상을 지나겠고,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 3시에서 한 4시쯤에는 이 경기 서해상으로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로에는 약간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당초 태풍이 이 북한 황해도 부근에 지금 황해도 내륙 쪽으로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태풍의 경로에 조금 변화가 생기면서 서쪽으로 조금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의 지금 서쪽 해상, 그러니까 옹진반도 끝단, 그러니까 해상 쪽으로 좀 더 붙어서 네. 우리나라가 태풍에서 조금 더 약간 멀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멀어졌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 정도 이 경로 변화는 영향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 전역이 이 강태풍의 강풍 반경 안에 들어가 있고 굉장히 강한 비바람이 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경로가 조금 변화를 했다 하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제주와 호남 지방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들어있고 곧 내륙 지방에도 영향을 끼칠 텐데요. 지역별로 고비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태풍 바비가 이제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면서 제주도는 이제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태풍 뒤편에서 들어오는 이 비구름과 강풍이 여전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는 이 강풍과 비에 대한 대비는 계속해서 하셔야 되겠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태풍의 가장 영향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태풍과 가장 가까운 호남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호남 지역은 태풍의 가장 강한 영향을 받는 시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풍이 이제 호남 서해상을 이제 지나가는 시간이 오늘 한 자정쯤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호남 지역은 오늘 저녁에서 밤 사이가 태풍의 가장 집중적인 영향을 받는 시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충청 서해상, 그러니까 충청 서해상으로 빠져나오는 시간이 이번 자정쯤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청 서해상은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시간입니다. 이 경기 서해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내일 아침에 이 북한 황해도 부근에 상륙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일 아침 오전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출근길에는 강풍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 내일 오후가 되면은 이 중부지방도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강풍, 기록적인 강풍이 올 것이다라는 예보가 있어서요. 도대체 얼마나 강하길래 이런 예보가 나오는 겁니까? 네, 이번 태풍 바비는 굉장히 강력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태풍은 가장 특징적인 게 비보다는 강력한 바람을 동반하는 것인데요. 이 태풍의 오른쪽 반경은 이제 왼쪽 반경보다 더 바람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바람에다가 이 북상 속도가 더해지면서 이 태풍의 바람이 증폭되는 지역입니다. 네. 이 반대로 태풍의 왼쪽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바람이 이 북상 속도에 상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항반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태풍이 서해상으로 북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 태풍의 위험반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몰아치게 될 수 있는 조건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태풍 바비의 세력이 정말 무척이나 강합니다. 지금 제주를 지나갈 때 세력이 945헥토파스칼 안팎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의 세력이면 역대 한반도에 가장 강력하게 북상했던 태풍 2003년 태풍 매미와도 이 세력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따라서 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세력 그리고 위험 반원 요소가 겹치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한 바람을 몰아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기에는 제주와 호남 지역으로는 초속 60m, 그러니까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 시속 한 216km의 기록적인 강풍을 몰아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과 그 밖의 서쪽 내륙 지역에서도 초속 30m, 그러니까 시속으로 환산하면 시속 한 130km 정도 되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속 30m가 넘는 바람 정도면 이 가로수가 쓰러지고 전신주가 쓰러질 수 있는 위력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초속 40m가 넘게 되면은 달리는 기차도 쓰러질 수 있는, 탈선할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속 한 50에서 60m 정도 되면은 사람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큰 바위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바람이면 뭐 거의 바람과 관련된 모든 재난이 가능한 수준의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바람이 우리나라에 예보가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풍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강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서 매미와도 비교를 해주셨듯이 이렇게 이번 태풍 바비가 이 정도로 강하게 세력을 키운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태풍의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요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바닷물의 온도와 해양의 열 용량입니다. 네. 이 태풍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바다에 그만큼 뜨거운 바다를 움직이게 되면은 많은 열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세력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한반도로 내습하는 태풍은 이 동중국해나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최전성기를 맞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제주도 부근에서 가장 세력이 강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제주 남쪽의 바다가 평소와 다르게 뜨겁게 데워져 있습니다. 평년보다 한 2도 이상 수온이 높게 형성이 되면서 이 30도가 넘는 뜨거운 바다를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세력을 굉장히 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 남쪽 바다가 마치 열대지방처럼 데워져 있으면서 이 태풍 바비가 세력을 더 키울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태풍의 북서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 태풍의 북상을 좀 다소 저지를 하면서 태풍이 이 열대와 같은 뜨거운 바다를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좀 태풍이 정체했었는데 이 태풍이 정체하면서 그만큼 뜨거운 바다에 오래 머물렀고 그 결과로 많은 에너지를 더 오래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태풍 바비가 훨씬 더 세력을 키우면서 우리나라에 북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또 이 태풍으로 유사한 태풍이 링링과 볼라벤이랑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링링이나 볼라벤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은 진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닮은 태풍이 작년에 북상한 태풍 링링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태풍 링링도 굉장히 강한 세력으로 서해상으로 북상한 한 태풍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당시에 태풍 링링은 서해상으로 진출한 뒤에 세력이 빠르게 약화가 됐습니다. 이 태풍의 서쪽, 그러니까 이 대륙 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태풍으로 침투를 하면서 이 태풍이 빠르게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당시 태풍 링링이 서해상으로 북상할 때의 중심 기압과 지금 바비가 올라오는 중심 기압을 좀 비교를 하면 한 10에서 15헥토파스칼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태풍 링링이 강하게 북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닮은 태풍이 태풍 2012년에
북상한 태풍 볼라벤입니다. 이 볼라벤 같은 경우에도 경로는 비슷하지만 이 서해상으로 북상했을 때 태풍의 하층과 이 상층이 분리되는, 그러니까 태풍의 구조가 무너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약화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번 태풍 바비는 이 볼라벤과 링링과 경로는 비슷하지만 훨씬 더 강한 세력으로 북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네. 이 태풍의 북상 속도입니다. 태풍 링링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황해도 부근에 상륙할 때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태풍 바비 같은 경우에는 북상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제주에서 황해도 부근까지 들어가는데 한 15시간,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 수도권까지 13시간 정도의 1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강한 세력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장시간 비바람에 노출이 되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분석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태풍이 온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태풍이 올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또 네. 발생한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도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태풍 바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이 태풍이 보통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폭염의 절정기가 지나면서 수축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태풍이 북상하면서 열대 공기가 들어오면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폭염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 폭염이 꺾이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남쪽으로 물러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남해상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우리나라의 남해상이나 일본 규슈 지방에 놓이게 되면서 태풍의 길이 한반도 쪽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풍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로 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부 수치 모델에서는 이제 태풍이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은 이제 뭐 수치 모델상의 확률적인 문제이고 아직 태풍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태풍이 발생하면 충분히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환경은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올해 태풍이 이제 거의 대부분 필리핀 북쪽과 대만 해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 괌 쪽에서는 태풍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괌 쪽에 굉장히 많은 열에너지가 지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태풍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이번 태풍 바비와는 다르게 한반도로 북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만큼 뜨거운 바다를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올라올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괌 부근에서 태풍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예의를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